2월 7일 금요일 광명 선발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이번 회차 선발급 경주가 상당히 좀 까다롭게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3라운드는 4대3의 맞대결로 짜여지긴 했습니다만 1, 2, 4, 5라운드는 5대2의 싸움으로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노조서들이 5명으로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명만 출전하고 있는 비노조 맞대결 과정에서는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면서 강급자들도 꽤 많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또 1라운드는 우승급에서 강급 후 첫 출전하고 있는 임대승까지 출전하고 있고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는 29기 신인 선수들이 출전하고 있는데 오은섭, 김동화, 이상엽 특히 3라운드 김동화가 첫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김동화가 과연 얼마만큼 재기량을 발휘해 나갈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점 연대가 주성민, 이근우밖에 없기 때문에 3라운드는 상당히 좀 김동화의 완승이냐 노조서들 완승이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발급 경주가 이번 회차는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컨디션 점검 차원에서만 좀 가볍게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종호는 1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를 말씀드리면 박종렬, 구동원, 이재옥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박종렬, 구동원, 이재옥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이상엽, 박효진, 박종렬, 주광일, 박희준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이상엽이 한 바퀴 지나서 시속을 반 바퀴 지나면서 시속을 잡았고 호미권에서 박종렬이 젖히기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주광일은 따라가는데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임대승, 박지영, 최유선, 임권빈, 김채훈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임대승이 선행력을 발휘해 나갔었는데 박지영이 젖히기 나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었고 후미권에서 김재훈까지 넘어서면서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강급자 임대승 과연 얼마만큼 재기량 발휘해 나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은섭, 구동원, 이정민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오은섭의 선행을 구동원이 반바퀴 젖히기로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은 좀 아니었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손지영, 윤영근, 김문영, 강동진, 조항우, 진익남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손지영도 마찬가지 주드록을 발휘해 나갔습니다만은 시속을 줄였어요. 전반적으로 시속은 빠른 편은 아니었고 유현근이 젖히기로 대열을 넘어서긴 했습니다만 손지영이 잡다 보니까 시속 자체가 상당히 좀 느리게 전개됐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재옥, 문인재, 임형윤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이재옥의 선행 승부가 시속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호미권 선수들은 막에 만족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박종렬, 구동원, 이재옥 선수의 몸 상태가 나름 괜찮아 보였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선발급 1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까다롭죠. 득점은 이정민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연대 세력이 2족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2족이 자리 잡게 된다면 이정민이 자리 잡게 된다면 2족이 앞장서서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임대승이 자리 잡고 박종렬이 잡고 경주가 진행되거나 박종렬이 잡고 임대승이 후미권 막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임대승이 선행력을 갖춘 자력형 선수라는 점에서 박종렬 앞으로 자리 잡고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임대승이 지금 우수에서 졸전 끝에 강급 후 선발급 첫 경주 과연 재기량을 봐야 나갈 수 있을지를 놓고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훈련 파트너만 놓고 본다면 최상인데 문제는 우수에서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고전했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었던 임대승 과연 얼마만큼 시속감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지옥이 타종부터 때려야 되는 편성인 것 같은데 이지옥도 순간적인 시속이 좋은 선수가 아니라 지그시 시속을 올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승이 이를 상대 좀 젖히기 타임 잡아 나가거나 먼저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박정렬과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수급에서 끌려다녔었던 임대승 힘을 쓰게 된다면 박정렬에게도 잡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생각
생각해 보게 된다면 임대승과 박정렬의 전략적인 연합 한번 기대해 보고 싶은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대승은 뭐 득점이 있기 때문에 2착해도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란 점. 하지만 임대승이 2착하면 결승 못 갑니다. 악착같이 임대승이 뭔가 좀 승벽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갑작스러운 난조린에서 선발끝까지 강급된 임대승이긴 합니다만 주드럭만큼은 뛰어난 선수예요. 여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선수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종렬의 직선 취입도 충분히 가능한 만큼 뭐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아무래도 안정감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대승하고 박종렬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정민이 노련하죠. 오히려 이지역을 활용 나가면서 이정민이 취임 나서고 임대승이 넘어서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정민이 몸싸움을 통해서 뭐 박종렬도 밀어내는 오히려 뭐 직선 취입발 살려 나가게 된다면 이정민의 착순권 진입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노련한 만큼 본다면 뭐 이정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선수라는 점. 단 5대2로 싸우는 편성이기 때문에 연대 세력이 이지역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정민보다는 박종렬이나 임대승 쪽으로 팔려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마크 취입밖에 할 줄 못하는 박종렬보다는 힘을 쓸 수 있는 임대승이 유리한 편성의 경주는 분명 맞는 것 같습니다. 임대승하고 박종렬의 동반 입상 다음 복승 중심이라는 점, 이정민이 꽤 차게 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배당판이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역의 선행감이 괜찮다면 이정민이 철저하게 투입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임대성이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박종렬이 쫓아 나서는 겨줘야 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정민하고 이 지역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정민의 노련함을 박종렬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전 이정민과 이지옥입니다. 이정민하고 박종렬의 동반 입장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막상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될지, 뭐 박종렬로 팔려 나갈지 임대승으로 팔려 나갈지 아니면 이정민으로 팔려 나갈지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지는 알 것 같습니다만, 전 아무래도 임대승 저력 있는 선수입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임대승하고 박종렬의 동반 입상, 임대승하고 이정민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뭐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잘만 하면 박희준이 먼저 힘을 쓰고 임대승하고 박종렬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박희준도 지금 선발급 경주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정현수 권위로 개항해서 준비했다가 지금 창원 상남에서 김광우하고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전반전 시속이 나오지 않고 있는 박희준이긴 합니다만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노조서들의 완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3차권에서 박희준의 선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급 후 첫 출전하고 있는 임대승, 여기에 5대2로 싸우는 편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하게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적극적인 승부보다는 좀 컨디션 정보 차원에서만 가볍게 접근해 나가시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선발 2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도 마찬가지예요. 오은섭하고 문인재가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뭐 동반 입장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부건의 저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뭐 최부건도 마크 취입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뭐 저측이나 선행 승부까지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은섭을 상대로 최부건이 넘어설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은섭이 자리 잡게 된다면 문인재가 초반부터 밀착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문인재도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물론 두 선수가 나이 차이는 꽤 나요. 하지만 영주 제일고 선후배라는 점, 문제도 마크에 나갔을 때는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죠. 물론 최부건이 덮고 시작해서 뺏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반부터 시속 올리게 된다면 최부건도 오은섭 상대 넘어서긴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인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마크 되면 따라 나설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무엇보다도 나이 차이가 상당히 어린 오은섭이에요. 최부건하고는 무려 21살 차이 납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전 오은섭하고 문인재 동반 입장 쪽을 한번 먼저 가져가 보자는 점, 놓치지만 않는다면 타정부터 때려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시속감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오은섭이라는 점에서 전 29기 졸업선 6기 오은섭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기대해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은섭하고 문인재 동반 입장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노련한 최북원 일단은 끊어먹기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은섭이 혼자 신나게 달리게 된다면 문인재가 쫓아가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오은섭 상대로 문인재가 쫓아가지 못했을 때는 최북원이 직선에서 줄 끊어졌을 때는 추입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은섭하고 최북원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북원이 오은섭의 뒷자리를 빼앗는다면 직선 추입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은섭이 최북원 달고 쏠 리는 없어요. 문인재를 달고 쏘거나 최북원이 오은섭의 뒤를 빼앗아야지만 추입이라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먼저 잡아 돌린다면 최북원 쫓아가기 급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 이번 편서 오은섭하고 문인재의 동반 입상 쪽을 먼저 오은섭하고 최북원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최북원이 먼저 덮고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내 손에서 가둬버리게 된다면 김경태가 쫓아 나서고 박효진이 힘을 써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오은섭하고 문인재가 내선에서 갇혀서 아무것도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노련하면 놓고 본다면 최북원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에서 김경태와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박효진도 선행력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최북원이 몰고 가서 오은섭하고 문인재를 가두었을 때는 두 선수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득점은 최북원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북원 쪽으로 팔려 나가는 경주가 아니라 오은섭 쪽으로 팔려 나가고 있는 편성의 경주인 만큼 최북원하고 김경태입니다. 최북원하고 박효진의 동반 입상 정도는 차선으로 한번 가져는 가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오은섭의 시속감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인정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내면 털리면 최북원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북원이 확실하게 털어내게 된다면 김경태가 쫓아갈 수 있는 것 같고, 오은섭이 갇히면 박효진까지 묶어서 김경태, 최북원 노조 선수들의 3차권 승부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련함만 놓고 본다면 최북원이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오은섭 시속감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문인재가 마크만 놓치지만 않는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이 가장 까다로운 선발급 경주입니다. 왜냐하면 김동화가 졸업순위 11위입니다. 한데 올 시즌 첫 출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몸을 만들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금정에서 배민과고 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연대가 주성민하고 이근우밖에 없어요. 마크해도 쫓아 나서긴 힘든 상황이라는 점. 김동환자 달아나야 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문영이 자리 잡고 손정혜, 김치권, 곽훈신이 경주를 잡아 나가게 된다면 김동화 입장에서는 혼자 달아날 수밖에 없는, 주성민 못 쫓아가죠. 김근우도 못 쫓아갑니다. 결국 김동화가 넘어섰을 때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느냐를 놓고는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하고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편성이기 때문에 김동화 머리 아니면 꼬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졸업순위 11위라는 점에서 힘을 쓰는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손정하고도 나이 차이가 꽤 나고, 김치건 마크 취입이죠. 곽훈신도 힘 대결의 선수 김동학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김동학가 가게 된다면 손정이 쫓아 나서거나, 김동학가 가게 된다면 노련한 김치건이 타종전으로 끊어먹기 나서면서 쫓아 나서는 겨주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동학 뭐 아니면 독이긴 합니다만은 김동학의 선정 가능성 쪽에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다는 점에서 먹고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혼자 달아날 수도 있는 상황이란 점, 김동학하고 손정의 동반 입상 단 복순까지는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김동화의 뒷자리 노련한 김치권이 쫓아 나서게 된다면 김동화하고 김치권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김동화가 타이밍 잡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문영이 한 바퀴 끌어주고 손정이 넘어서고 김치권 여기에 손정의 뒷자리를 곽훈신이 막혀나가는, 곽훈신이 힘을 쓰고 손정이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김동화 빠지면서 손정하고 김치권이라든지 손정하고 곽훈신 정도는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는 상황 전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당이 과연 3번 쪽으로 팔려 나갈지 1번 쪽으로 팔려 나갈지는 막상 뚜껑을 열어봐야지 안다는 점에서 김동화가 완패를 당할 수 있고 손정이
완승을 거둘 수 있는, 또는 김동아가 완패가 아닌 완승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은 다소 좀 김동아의 몸 상태 점검 차원에서만 가볍게 한번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뭐 순리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김동아하고 손정을 묶어 나가시는 전략은 기본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동아 빠지게 된다면 김치권, 곽훈신까지는 손정과 묶어서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줄한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졸업순위 11위 김동아 첫 출전인데 연대가 주성민, 이근우밖에 없어요. 협공은 힘든 상황이라는 점에서 혼자 달아날 수밖에 없는, 타이밍 잡지 못하면 완패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 4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29기 신인 선수 이상엽이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졸업순위 20위긴 합니다만 김재훈, 우종길, 최유손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여기에 윤영근까지 협공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상엽이 힘을 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유선이 힘을 쓰고 김재훈이나 우종길이 막혀 나가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유영근이 자리 잡고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최대영하고 송대우가 과연 얼마만큼 이상엽의 뒤를 꿰찰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상엽의 뒤를 김재훈이 막혀 나갈지 우종길이 막혀 나갈지도 좀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송대호가 마크 취평 선수가 아니라 언제든지 기습 나설 수 있고 최대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쓸 수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이상엽이 우종길, 김재훈 챙겨 나가기엔 조금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송대호도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상엽과 송대호의 동반 입장 쪽을 한번 먼저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견줄한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든지 빼앗아서 추입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때릴 만한 선수가 최유선이 있긴 합니다만 최유선이 선행 시도기 원체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최유선 믿고 견주 펼쳐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상엽도 결승 진출 2차권 안에 들어가야지만 또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욕심내게 된다면 아무래도 송대호가 호미 공략 따라 나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엽과 송대호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상엽의 뒷자리는 그래도 김재원이나 우종길 둘 중에 한 명이 쫓아가게 된다면 그래도 우종길이 마크력 면에서는 좀 더 나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득점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서 이상엽과 우종길의 후미권 마크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엽이 분명 복승의 중심으로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원, 우종길과 협공이 성공될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송대호 쪽에 좀 더 우선하시되 마크 된다면 김재훈보다는 우종길의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쫓아나서 올 가능성 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이상엽 중심으로 배당이 분명 팔려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대용도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송대호가 몰고 가게 된다면 이상엽이 넘어서다 퍼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송대호가 최대용 몰고 가서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가는 견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송대호의 뒷자리는 김재훈이 받아서 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5번 송대호하고 최대영의 동반 입상, 송대호하고 김재훈의 동반 입상 정도는 함께 생각은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도 결코 쉽게 경주가 흘러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상엽이 젊고 시속 감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만큼 송대호나 우종길이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상엽, 송대호, 우종길을 중심으로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송대호하고 최대영을 묶어서도 삼복승은 얼마든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상엽이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송대호가 최대영이 고전하게 된다면 우종길의 뒷자리를 김재훈이 막혀 나가면서 이상엽까지도 엮는 노조서들 협공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한 건 이상엽이 분명 유리한 견주를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송대호도 자력 가능하고 최대영도 자력 가기 때문에 두 선수가 내선 잡고 돌리면 이상엽이 넘어서지 못하고 퍼질 가능성이 변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5라운드입니다. 주광일이 노련하면서 앞서 나가고 있죠. 결승전에서 유독 인정받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주광일이긴 합니다만 저치기 타이밍까지 잡아 나갈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주광일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동안의 선행 활약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여동안이 다소 좀 아쉬움을 많이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힘을 쓸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았기 때문에 여동안이 힘을 쓰게 된다면 정주상이 이를 활에 나가면서 주광일이 이를 활에 나가면서 직선 취발 살려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원체 노련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동안이 힘을 쓰게 된다면 주광일 입장에서는 땡큐입니다. 구동은 정주상 확실하게 견제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광일이 가면 여동안과의 전략적 연합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구동은은 받아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만 정주상이 먼저 내선 작업 힘을 쓰면 주광일이 여동안 버리고 정주상을 쫓아 나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력 능력도 갖춘 정주상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정주상이 힘을 쓰고 주광일이 몰고서 추입해 나가는 주광일과 정주상의 전략적 연합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동안이 타이밍 잡기 수월한 편성이기 때문에 주광일 입장에서는 몰고 가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정주상의 선행력 발휘 나가게 된다면 주광일이 라인 전환해서 쫓아 나설 수 있는 편성의 경주는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정주상이 힘을 쓰고 구동원이 몰고 갔을 때 여동안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정주상도 선행력을 갖춘 힘을 쓸 수 있는 선수입니다. 구동은 취비제도 나오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때려주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편안하게 마켓 나갔을 때는 구동은 직선 취입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정주상을 상대로 구동원의 직선 취입발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구동원하고 정주상의 동반 입상, 여동안이 넘어서다 퍼지게 된다면 주광일이 뒤늦게 나올 가능성, 구동원하고 주광일의 동반 입상은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주상이 얼마만큼 땡겨주느냐에 따라서 구동훈이 유리한 경주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편성 자체가 여동안이 때려줄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주광일이 몰가서 직선 취입발 살려나갈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3복선에서 한번 노려보고 싶은 선수가 바로 1번 임형윤입니다. 주광이라고 과거 광주 나주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순천공고 선후배입니다. 발주대 좀 살려나가게 된다면 임형윤이 주광일의 뒤를 막혀 나가고 여동안이 버텨내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3차권에서는 임형윤의 틈새 공략도 과감하게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주광일, 여동안, 임형윤 정도는 3차권에서 한번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구동훈하고 정주상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번 편성 주광일 인정하고 여동안하고 묶어서 공략해 나가시는 전략은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선발급은 여기까지입니다.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어요. 특히 광명 3라운드 김동화의 컨디션 아무도 모른다는 점에서 이변 가능성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